2017년도 2회차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과가스 설비에서 이상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설비 내의 내용물을 설비 밖으로 긴급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설비에 대한 물음을 답하시오. 자, 이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이 설비의 방출구 위치는 작업원이 정상 작업을 하는 장소 및 항시 통행하는 장소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물을 설비 밖으로 긴급하게 이송하는 설비라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게? 벤트 스택이죠. 벤트 스택. 자, 우리가 방출하는 거는 크게 벤트 스택과 플레어 스택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플레어 스택 같은 경우는 연소해서, 그죠? 가스가 연소를 시켜서 방출하는 게 플레어 스택이고, 그냥 가스 상태로 방출한다 이러면은 벤트 스택이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설비의 명칭은 벤트 스택이 된다. 그 다음에 거리입니다. 자, 작업원이 정상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상시 통행하는 장소. 그래서 안전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네, 안전거리.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이제 가스 공급 시설. 공급 시설에 일단 설치하는 벤트 스택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벤트 스택이에요. 가스 공급 시설에 설치하는 벤트 스택. 그죠? 요거는 10m. 그 밖에 벤트 스택은 얼마다?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 공급 시설 설치하는 벤트 스택 기준 10m고요. 그 외에, 그 밖에 벤트 스택은 5m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긴급용 벤트 스택 이렇게 뭐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 밖에 벤트 스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긴급용이라는 용어보다는, 그죠? 이 용어보다는 우리가 가스 공급 시설, 가스 공급 시설에 설치하는 벤트 스택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m고 그 밖에 가스 공급 시설 외에 그 밖에 어떤 설비들에는 5m 이상이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용기 내의 온도가 설정 온도 이상이 되면 안전장치가 녹아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염소, 아세틸렌 용기에 부착하는 안전밸브의 종류를 쓰시오. 자, 우리가 내부 온도가, 용기 내의 온도가 설정 온도 이상이 되면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킨다 이거예요. 그게 안전밸브죠. 안전밸브 역할입니다. 그죠? 이상 압력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것. 이 안전밸브의 형식으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계속 나오는 건데, 파열판, 파열판식, 그 다음에 가용전식, 그 다음에 스프링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열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얇은 판의 형태로 깨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압력에 의해서 깨지겠죠. 그래서 통상 산소나 질소, 자, 이런 것들 등등등 압축가스의 안전밸브 형태는 우리가 파열판형이다. 가용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안전장치가 녹는 거예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용융하는 합금 금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놓는 겁니다. 막아놓고 그 온도 이상이 되면 이게 녹음으로 녹아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스가 배출시키도록 하는 것인데, 염소, 아세틸렌 용기에 부착하는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용전식 우리가 염소하고 아세틸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스프링식. 스프링식은 LPG.
그죠? 스프링의 장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누르고 있는데 이 스프링의 힘을 상쇄하는, 그죠? 이기는 가스 압력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밀고 올라와서 이렇게 빠지게끔. 이게 스프링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식은 LPG 용기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 계속 나옵니다. 그죠? 파열판, 가용전, 스프링식.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다음에서 지시하는 부분의 밸브 명칭과 개폐 여부를 상황에 따라 설명하시오. 자, 요거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그림이 참 구하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요 그냥 뭐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우수 밸브 이렇게 돼 있죠. 우수 밸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냐 하면 방류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류뚝 내에, 그죠? 내에 고여있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로, 그죠? 외부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왔다든지 이랬을 때 방류뚝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방류뚝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 그게 이렇게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죠.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왔다. 비가 온 날 이 안에 물이 차 있다. 근데 그때 가스가 새버렸다. 어떻게 돼요? 넘치겠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방류뚝 내에 물이 고인다든지, 그죠? 또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일 때 그 밸브를 조작해서 우리가 배수하는, 그죠? 배수 차단하는 밸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방류뚝 배수 밸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폐 여부입니다. 개폐 여부. 자, 요거는 평소에는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한다.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안에 빗물이라든지 이런 불순물들이 있을 때는 열어서 배수를 하지만 평소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다음 공동주택에 압력 조정기를 설치할 때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압력이 중압 이상인 경우 공급 세대수는 얼마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일단 공동주택에 압력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죠? 두 가지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압력 조정기를 설치해라.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해설에 보시는 것처럼 도시가스 사업법상 시설 기준에서 도시가스 압력 조정기는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와 중압, 압력으로는 중압이고, 그죠?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이다. 그죠?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가스 압력이 저압으로서 세대수는 25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뭐를? 도시가스 압력 조정기를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 그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압력 조정기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 두 가지 경우에 설치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중압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압 이상인 경우의 세대수는 150세대 미만이 되겠다. 만약에 이제 저압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250세대 마찬가지 미만이 되겠죠. 그죠? 250세대 미만.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부지안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매설 표시를 하는 곳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가스 배관을 이렇게 매설을 했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러면 이 위에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 표시하는 것을 우리 라인 마크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스 배관 라인이죠. 라인. 이 라인을 마크.
표시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살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라인 마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더 기억하실 것은 뭐냐? 요거는 이제 설치하는 개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배관의 길이 뭡니까? 50m마다 그죠? 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기점 그죠? 구부러진 지점은 50m 이내에도 설치를 한다. 이렇게 구부러진 것. 분기. 그죠? 이런 경우에는 50m 이내에 설치를 한다. 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50m마다 1개 설치하는 거. 자, 요거 라인 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다음 건축물 내부의 호칭지름 20mm 도시가스 배관을 200m 설치했을 때 배관 고정장치는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자,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 이 뭐 답을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우리 계산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기할 때도 계속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호칭지름, 관경이죠. 그죠? 관경이 13mm 미만입니다. 그죠? 미만. 자, 요거는 1m마다 고정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13에서 33mm 관경이 마찬가지 2m마다 고정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mm 초과하는 것은 3m마다 고정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요 세 개가 이제 가장 기본인데 이 위에 그죠? 더 큰 관경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잠깐 놔두고 지금은 호칭지름 20mm니까 여기에 속한다. 그죠? 2m마다 고정장치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200m니까 뭡니까? 200m를 2m로 나눠주면 100개가 되겠죠? 100개를 설치한다. 근데 이제 문제 나오는 유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150mm 관경이 또 있는데 150mm 관경이 300m 설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칭지름 100mm 이상 100mm 이상의 것은 3m를 초과합니다. 예, 초과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호칭지름 100A 100mm A니까 그죠? 요거는 8m 간격은 8m고요. 그 다음에 150A는 10m 200A는 12m. 자, 300A는 16m. 400A는 19m. 그죠? 500A는 22m. 그 다음에 600A까지 2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150m다 이러면은 요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0m마다 고정장치를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을 10으로 나눠주면 30개가 되겠죠. 그죠? 30개. 그러면 130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경우라면 이제 130개가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배관의 관경의 고정장치 이렇게 물어볼 때는 요거 하나. 그죠? 관경이 33mm 미만으로 또는 요 100A 미만이 되겠죠. 100A 이상은 3m를 초과하니까 100A 미만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수치가 있고 그 다음에 100A를 넘어가는 거. 그래서 보통 100A, 150A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200A 정도까지만 좀 기억해 두셔도 8, 10, 12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100개가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메탄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검출하는 검출기로 불꽃 연화 검출기라 불리며 이것은 특정 가스와의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이 가스는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FID 불꽃 연화 검출기 또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수소염 불꽃 자체가 수소염입니다. 수소불꽃 이 얘기입니다. 그죠? 수소염 연화 검출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소와 공기불꽃, 그죠? 수소와 공기불꽃으로
시료가스, 시료 성분을 이온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전기 전도도가 증대되는 것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특정 가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냐면 수소와의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염 이온화 검출기 또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 자체가 뭐냐? 탄화수소화음, 탄화수소에서 감도가 최대다. 그죠? 그래서 이 탄화수소 뭡니까? 메탄. CH4죠. 메탄. 그래서 이 메탄 검출하는데 감도가 가장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가스, 그죠? 메탄, LNG 주성분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가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8번에 LPG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정차 위치에 설치된 장치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시하는 부분의 명칭을 쓰시오. 저장 탱크 표면적 1제곱미터당 물 분부 능력은 얼마인지 쓰시오. 자, 이 문제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량에 고정된 탱크죠. 지금 같은 그림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우리가 이입 충전 장소에는 뭡니까? 냉각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각 장치. 그 냉각 장치가 뭐냐? 살수 장치. 그죠? 살수 장치. 물을 뿌리는 장치다. 그래서 명칭 자체는 냉각 살수 장치 이렇게 부르고요. 또는 뭐 살수 장치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수 장치는 저장 탱크 표면적 1제곱미터당 물 분무 능력은 얼마다? 5리터 per min이다. 분당 5리터. 그죠? 5리터 이상의 비율로 계산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뿌린다 이거예요. 물을 뿌린다. 이게 가열이 돼가지고 열을 받아서, 그죠? 탱크가 내부에 최적 팽창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물을 뿌려서 냉각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냉각시킨다 해서 냉각 살수 장치고요. 1제곱미터당 5리터 per min 이상, 그죠? 이상의 비율로 계산된 수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LPG를 이입,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압축기에서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지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지시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계속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보고 그림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녹색 선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전선. 그죠? 요 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 그죠? 그래서 요 전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접지입니다. 접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충전 설비의 정전기 제거 조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전기 제거 조치. 이렇게 얘기하면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저장 탱크 및 충전 설비는 접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접속선은 단면적 5.5제곱미리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단선은 제외한다. 그게 뭐냐? 전기선을 가지고 전기선, 그죠? 이용해서 접지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을 가리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선. 그래서 전선이 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접지입니다. 접지. 정전기 제거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다음 그림은 탱크 내부의 폭발 모습이다. 그림과 같이 설명하는 방폭 구조의 기호와 의미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난 경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용기가 그 폭발 압력을 견디고 외부의 불꽃의 전파를 방지하도록 한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뭡니까? 내압 방폭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내압 방폭 구조, 기호로는 D 나오죠. 기호 D. 그래서 폭발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걸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견딘다는 거죠. 그게 내압이고요. 그 다음에 압력 방폭 구조 있고 유입 방폭 구조 있고, 보통 이 그림이 때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 방폭 구조 같은 경우는 내부에 뭡니까? 불활성 가스를 가득 채우죠. 불활성 가스를 가득 채워서 외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불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 그게 압력 방폭 구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기호는 P죠. 그죠? 그 다음에 유입 방폭 구조. 유입은 내부에 이렇게 그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에 오일을 가득 채워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에 잠기게 함으로써 그 불꽃이 이렇게 가연성가스에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입 방폭 구조다. 그죠? 기호는 O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압, 압력, 유입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을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호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